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에너지 퓨얼즈, 티커 심볼 UUU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025년 10월 14일이었죠.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해서 26.23달러로 마감했어요. 네, 상당한 상승폭이었죠. 그렇죠. 이게 그냥 시장이 좋아서 오른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에너지 퓨얼즈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회사가 단순히 광산 회사라고만 보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가 요즘 정말 핫한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우라늄하고 히토류, 이 두 분야에 다 걸쳐 있더라고요. 마치 양날개로 비상하려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우라늄과 히토류 둘 다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 뭐랄까 본질적인 역할은 뭔지, 그리고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 환경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지, 물론 위험 요인까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의 기본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에너지 퓨얼즈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재래식 우라늄 재련소인 화이트 메사 밀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유일하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네, 그게 바로 에너지 퓨얼즈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일한 가동 중인 재래식 재련소. 이게 그냥 희소성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데요. 어떤 의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 그렇죠. 그런데 우라늄 공급망을 보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았거든요. 그쵸.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땅에서 직접 우라늄 원광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건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부터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뭐랄까,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화이트 메사밀이 단순히 우라늄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히토류 처리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하면서 그 전략적 가치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퓨얼즈는 우라늄과 히토류,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서방 세계 전체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우라늄만 보는 게 아니라 히토류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라늄 쪽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지금 다시 원자력, 우라늄이 주목받는 건가요? 네,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후변화 대응이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날씨 영향도 받고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발전원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네, SMR 많이 들어봤어요. 이 SMR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미래 원자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SMR이 늘어나면 새로운 우라늄 시효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렇군요. 탄소 중립이랑 SMR 기술 발전, 이 두 가지가 우라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안보입니다.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우라늄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미국 유일의 가동 재련소를 가진 에너지 퓨얼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공급처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히토류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언급되는데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명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 별명이 딱 맞습니다.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연구자석, 풍력발전기 터빈,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심지어 미사일 같은 군사무기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원료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생산과 공급이 특정 국가, 바로 중국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상당 부분, 그리고 특히 분리 정제 능력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아, 독점. 그게 문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때로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랄까, 자원 무기화 카드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때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추고 싶겠네요. 안보 문제랑도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소재를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 퓨얼즈가 기회를 잡았다는 거군요. 우라늄 재련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히토류 처리에도 활용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에너지 퓨얼스가 보유한 유타주의 화이트 메사밀이 원래 우라늄 처리 외에도 다른 광물 처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활용해서 히토류 정제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 모나자이트에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라늄 처리 경험이 히토류, 특히 모나자이트 처리에도 도움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에너지 퓨얼스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된 거죠. 다른 회사들이 히토류 정제 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환경 규제나 인허가 문제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에너지 퓨얼스는 이미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럼 실제로 성과도 좀 나오고 있나요?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최근에 구체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자료에도 나오지만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부터 자기들이 생산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줄여서 NdPr 산화물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NdTr 산화물이요?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전기차 모터나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고성능 연구자석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요가 많고 부가가치가 높은 히토류 중 하나죠. 이 품질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 그럼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자석 생산을 추진하는 벌컨 엘리먼츠라는 회사와는 이미 NdPr 산화물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성공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인 공급망 구축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메이드 인 USA 히토류 공급망의 첫 단추가 꿰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우라늄과 히토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최근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순손실을 기록했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재무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래는 밝아 보이는데 당장 숫자는 안 좋으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이 현재 에너지 퓨얼스를 분석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재무제표는 이 회사가 명백하게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투자 단계다? 네, 순손실이 나거나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은 회사가 망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핵심 먹거리가 될 히토류 처리 능력을 확장하고 관련된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데 많은 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뭐랄까, 씨를 뿌리는 단계인 거죠. 당장 열매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들은 어떤가요? 투자자 돈 수익률, ROI나 순이익률 같은 지표들이 마이너스던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ROI가 마이너스 18.15%,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61.15%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만 보면 당연히 우려스러울 수 있죠. 아니, 돈을 벌어야 할 회사가 왜 이렇게 손실만 내고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잠재력이 훼손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적인 안정성입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자료에 따르면 0.31%예요. 0.31%요? 잠깐만요. 엄청나게 낮은 수치 아닌가요? 거의 빚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낮은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단기적인 수익성은 좀 희생하더라도 미래 핵심 시장인 우라늄과 히토류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무적인 맷집, 그러니까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연성도 크고요. 아, 단기 손실은 투자 때문이고 장기적으로 버틸 체력은 충분하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한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큰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 같은 것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만약 재무 구조가 불안정했다면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전환사채 발행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6개월간 주가가 무려 459%나 상승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상승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이런 단기적인 재무지표보다는 말씀하신 장기 성장 스토리와 전략적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상당 부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의 분기별 손익계산서 숫자보다는 에너지 퓨얼즈가 확보하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 즉 다시 주목받는 우라늄 시장과 특히 중국을 벗어나려는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히토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그 잠재력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59% 상승이면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물론 주가에는 항상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시장 반응은 단순한 테마성 기대감을 넘어 이 회사를 둘러싼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나 공급망 재편 같은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곧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기대 이상으로 이 회사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그림과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다시 뜨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잖아요. 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특히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시급해지고 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라늄 수요의 구조적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 전환 시대에 원자력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전망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거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이건 에너지 퓨얼즈에게는 정말 강력한 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공급망 재편이요? 히토류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죠. 맞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사실상 통제하면서 이걸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발벗고 나선 거죠. 우리도 자체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이 법안 이름만 들으면 그냥 물가 잡는 법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미국 내에서의 청정에너지 생산과 핵심 산업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입니다. IRA가 에너지 퓨얼즈 같은 회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지원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이나 관련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정부가 특정 가격으로 구매를 보장해주는 제도 같은 것도 검토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미국 땅에서 우라늄이나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밀어주는 형국인 거죠. 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까지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지원인데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정책적 지원은 에너지 퓨일즈 같은 미국 기반 기업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구조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라는 두 가지 순풍을 동시에 등에 업고 항의하는 셈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예전에도 미국이 히토류 자립을 시도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결국 중국의 저가 공세나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뭐가 다르길래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뭔가 다른 근거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과거에 마운틴 패스 광산 사례처럼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차이점들이죠?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절박함의 수준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경제 논리가 좀 더 우선시되었다면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경제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냥 산업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돈이 좀 더 줄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되었다. 네. 두 번째는 정책 지원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IRA 같은 법안은 그냥 단기적인 부양책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구조 자체를 장기적으로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들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책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퓨얼스라는 기업 자체가 가진 역량입니다. 과거 마운틴 패스 사례 등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적인 노하우나 인프라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에너지 퓨얼즈는 이미 우라늄 처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화이트 메사 밀이라는 확실한 인프라와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규제 대응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대적 절박함, 정책의 강력함, 그리고 기업 자체의 준비된 역량, 이 세 가지가 과거와는 다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할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이나 기술적인 도전 과제는 남아있죠. 하지만 적어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호적인 거시 환경과 강력한 정책 지원이라는 순풍 속에서 에너지 퓨얼스가 가진 현재의 강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료들은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주요한 기회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히토류 사업의 수직 계열화 가능성입니다. 수직 계열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지금 에너지 퓨얼스는 주로 히토류 원광을 가져와서 분리하고 정제해서 NDRP 산화물 같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단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품질 인증받았다는 그 NDRP 산화물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산화물을 다시 금속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최종 제품인 고성능 연구자석까지 직접 생산하는 단계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 그러니까 원료부터 중간재를 넘어 최종 부품까지 다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가 자국 내에서 히토류 채굴부터 시작해서 분리, 정제, 금속화, 그리고 최종 자석 생산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공급망, 마인 투 매그넷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에너지 퓨얼스가 이런 수직 계열화를 추진한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 요인이죠. 정부 정책 방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이네요.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우라늄 생산량 증대 기회입니다. 최근에 보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이죠. 카자톤프롬이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다른 주요 생산국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 차질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글로벌 우라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에너지 퓨얼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은 불안정하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가진 생산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공급 부족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가진 에너지 퓨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에너지 퓨얼즈는 미국 내에 여러 개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시장 상황이 계속 좋고 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 광산들에서 계획대로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서방 공급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라늄 쪽에서도 성장 기회가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건 약간 무형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진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에너지 퓨얼즈는 이제 단순히 우라늄이나 히토류를 캐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의 에너지 안보, 첨단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하셨죠. 네,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회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같은 재무적인 성과를 넘어서는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마치 과거의 오일 쇼크 이후에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비축유를 확보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히토류나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와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너지 퓨얼즈 같은 회사가 있는 거고요. 와, 전략적 자산 프리미엄.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국가적 중요성 자체가 기업 가치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장 기회 요인 세 가지. 히토류 수직 계열화, 우라늄 생산 증대, 그리고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가치 부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들은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아무리 밝아 보여도 잠재된 리스크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원자재 가격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우라늄이나 히토류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라늄 가격, 히토류 가격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수요와 공급의 미묘한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사건들이 터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생산에 확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가격 변동은 당연히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자재 기업의 숙명 같은 거겠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규제 및 환경 관련 리스크입니다. 아무래도 광물을 채굴하고 또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 정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니까 더 민감할 수 있겠네요. 네, 관련 환경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그 화이트 메사 밀 주변 지역 사회와의 관계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든지 하면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생선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숙제 같은 거죠. 환경 규제 강화 가능성,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겠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술 및 상업화 관련 리스크입니다. 특히 히토류 분리 정제 공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에너지 퓨얼스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거나 혹은 더 효율적인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됐는데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상업 생산 단계에서 원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히토류 사업이 완전히 안정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상업적 불확실성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기술적, 상업적 불확실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재무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건데요. 주식 가치의 희석 가능성입니다. 아, 자금 조달 관련 문제 말씀이시죠? 네.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 히토류 수직 계열화를 한다든지 우라늄 광산 개발에 투자한다든지 하려면 계속해서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도 그런 맥락이고요. 네, 전환사채. 그런데 이 전환사채라는 것이 나중에 특정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가 늘어나니까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또 전환사채 말고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건이 어떤지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험 요인 4가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 규제 및 환경 리스크, 기술 및 상업화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에너지 퓨얼스라는 회사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평범한 기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에너지 안보와 첨단 기술 패권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구가 딱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아주 독특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인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라늄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히토류 공급망은 탈중국화라는 거대한 재편의 파도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돛까지 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인 재무 실적은 아직 투자가 진행 중이라 부진한 면이 있고 또 방금 짚어본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환경 규제, 기술적 불확실성, 자금 조달에 따른 시석 우려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꼭 기억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 즉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우라늄 재련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독보적인 지위와 또 히토류 처리 기술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 환경과 거시적인 트렌드의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단기적인 부진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퓨얼즈는 과거처럼 단순히 우라늄 관련주나 히토류 관련주라는 개별적인 꼬리표로만 불리기보다는 미국의 미래 산업 생태계 전체와 국가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주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도 에너지 퓨얼즈라는 기업이 가진 이런 다층적인 면모를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내일의 주가 등락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기업이 처해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그리고 산업적인 맥락 속에서의 전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어떤 위험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는지까지 폭넓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한 기업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지금처럼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해당 기업의 가치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아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더 깊은 통찰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